여기가 보면 전달에 이 뭐 A 아파트 미분양이 뭐 100개였는데 이번 달에는 50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 쭉쭉 보면서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1월 10일에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소형주택이랑 지방 미분양 관련된 내용들만 딱 집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Q&A에 대한 부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예시로 들어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정의하는 부분. 일단 소형주택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형주택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소형주택은요, 일단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조건은 2024년에서 25년까지 신축하는 소형주택이 포함이 되고, 이게 전용 면적이요. 전용 면적이 이게 60제곱미터 일단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여야지 되고요. 지방은 이게 3억, 맞죠? 3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소형주택이어야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서울에 이제 1주택인 거예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4년에서 25년에 신축이 되는 이 소형주택을 하나를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주택수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가 됩니다. 1주택. 왜냐하면 이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 소형주택을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이건 신축이어야 되잖아요. 24년에서 25년에 신축한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축인 경우, 기축인 이제 소형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이걸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는 기존의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만약에 그 인구 감소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하겠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서울에 1주택이에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하나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딱 하나만 살 수 있어요. 한 개만. 이거는 2개 이상 사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지역이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지방의 그 분양권 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준공이 다 났어야 돼요. 준공 후에 미분양이 난 물건이어야 되고요. 이게 지방이어야 돼요. 지방이어야 되고, 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일단 6억 이하여야지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지방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를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5년까지 매입을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정리해드리면, 만약에 나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1주택이에요. 1주택자예요. 근데 이분이 지방에 준공 후에 그 미분양 한 채를 매수를 했다고 하면 원래는 2주택이 되지만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25년까지 매수를 했을 때 2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방의 그 미분양 분양권을 매입할 때 정말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제가 정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분양권을 사게 되잖아요.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이 중도금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단대출은행에 여기 신청을 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양권은 준공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를 내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잔금을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뭐 잔금 대출이 가능하거나 돈이 마련되어 있다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지방에 미분양 분양권 산다 했을 때 실거주하는 분도 할 수 있지만 이 투자자, 다주택자 이런 분들도 이걸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잔금을 치른다 했을 때 보통은 이걸 입주하는 시기에 전세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를 맞춰가지고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 돈과 합쳐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기가 너무 짧을 수 있다는 거죠. 전세를 맞출 수 있는 시기가. 그러면 이걸 만약에 못했을 때 전세를 못 맞췄을 때는 잔금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지방의 미분양 분양권을 살 때는 잘 사야 돼요. 정말 수요가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잘 판별해야 돼요. 지금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남았다고 했을 때, 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특히 지방이 어려워요. 지방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안에서도 입지가 정말 괜찮고 수요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분양이 나온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면 사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아무리 이 지역이 좋아져도 미분양으로 계속 남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그거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무리 이 도시가 계속 회복이 되고 상승기로 가더라도 미분양으로 남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그건 진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미분양이다, 이제 주택수 포함 안 시킨다고 해서 이런 거 잘못 사게 되면 정말 매도도 안 되고요. 내 돈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미분양을 잘 판별하려면 입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입지. 그리고 한 도시를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급지를 내가 1급지, 뭐 2급지, 3급지 이렇게 내가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쪼갤 때 결국 기준은 가격이에요. 이 가격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은 뭐 1급지 같은 경우는 이 최고 평당가 기준으로 우리가 한 30%까지 드는 곳, 2급지는 50%까지 드는 곳 정도로 잘라요. 그러면 그 아래는 3급지거든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입지를 나눠서 그 안에 해당되는 곳일 경우에 우리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입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이걸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서 하나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도 미분양 분양권 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보통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업체별 미분양 현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 전달에 이 뭐 A 아파트 미분양이 뭐 100개였는데 이번 달에는 50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 쭉쭉 보면서 그래도 최근에 가장 그 단지들 중에서 미분양이 많이 줄어드는 단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어떤 단지는 이렇게 50개가 줄었는데 뭐 B라는 단지는 원래 100개였는데 또 100개인 거예요. 하나도 안 줄었잖아요. 그러면 B 단지보다는 A 단지가 더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계속 좀 판별을 해보고 실제 입지도 보면서 좋은 미분양 분양권을 가려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책 발표가 됐던 내용들 중에서 소형주택과 특히 지방 미분양 분양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방 미분양 분양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인구 소멸 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는 부분은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보면 그래도 좀 그동안 많이 묶여있던 그런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항상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 다음에도 이런 정책이 나오면 또 정리를 해서 우리 소치님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